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영어 원어민은 아닌데 미국에 너무 오래 살아서 한국말이 조금 조심하게 얘기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어눌하게 하지 않으려고 되게 조심하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예, 단어 선택도 조금 조심하고 그렇거든요, 제가. 제 이름은 레이라고 하고요. 설씨입니다, 설씨. 제 순창설씨입니다, 순창설씨. 네, 그리고 광주는 제가 저 스스로 소개할 때 광주의 사위, 제 장모님이 광주 분이시고 2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광주 이야기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광주에 와서 작업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미국에서 이제 어떤 풀브라이트라고 어떤 상이 있는데 그걸 이번에 수상하게 돼서 그 상을 받으면서 제가 그동안 했던 음악극이 있어요. 그 음악극을 완성을 하러 광주에 이제 있었다가 이제 한 달 있었고 6월 달에 7월 달에 이제 충남 서천에서 곡 작업을 완성했고, 지금 이제 서울에 기고하면서 이제 리허설도 하고 녹음도 하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효영 교수님 너무 소개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연히 만났는데 되게 좋은 친구로 대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광주가 저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빚진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제가 소원이, 저는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인데, 교수인데, 예술가이지만 예술가로 살아보고 싶은 로망이 있어요. 그냥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요번에 제가 기회가 생겼잖아요. 3개월 동안 와이프한테 허락을 잘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길렀습니다. 기르고 한국에서 예술가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체리 옷도 입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사진이 다르죠? 이건 약간 악당 같이 나왔죠, 좀. 예, 슈퍼빌런처럼 나왔는데요. 자, 오늘 재즈란 무엇인가의 강연을 할 때 제가 질문이 좀 있는데 아주 티피컬한 기본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짧아서 아주 깊게는 못 들어가고, 재즈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지금 거의 100년 넘게 됐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장르들이 나오는 그런 유래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다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기본적인 정의, 그 정의는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정의라기보다, 제가 재즈 뮤지션으로, 저는 컨트라베이스, 큰 베이스를 연주하는 사람인데요. 재즈가 좋아서 미국으로 간 지 27년 됐고, 재즈가 너무 좋아서 저는 재즈만 계속 공부했던 사람인데, 제가 볼 때 재즈는 뭔가, 특히 미국인이 아닌, 특히 유색인종이 아닌 그냥 동양인으로서 제가 느끼는 재즈가 뭔가를 차라리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이 한국의 컨텍스트에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질문이 있는데요. 재즈라고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시는지, 재즈 딱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혹시 마이크가 있으면, 네. 자유. 무형식. 즉흥성. 또 와인, 네, 장미, 네, 카페, 있잖아요. 예전에 누구죠? 우리 차인표 배우님께서 예전에 색스폰 막 불었을 때 우리나라에 재즈 붐이 막 일어가지고 모든 분들이 재즈를 좋아하고 할 때가 있었어요. 아마 90년대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재즈에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존재하는데, 보통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들 여쭤보면 재즈 하면은 막 조금 카페도 나오고 와인도 좀 있고 좀 막 그런 약간 럭셔리한 어떤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근데 원래 재즈는 사창가에, 홍등가에서 이제 연주가 된 손님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연주가 된 밑바닥 음악이에요. 밑바닥 음악. 그리고 대부분의 연주자들은 악보를 볼 줄 모르거나 클래식 음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이 안 되거나 악기를 살 수 없는 그 정도의 수준인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었고, 그래서 굉장히 재즈가 좀 왜곡돼서 전파된 게 있어요. 저한테 재즈는 사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말하는 학계에서 말하는 재즈 정의예요. 글씨 보이시죠? 뒤에도. 아까 말씀하신 때 즉흥성이 꼭 들어가고요. 재즈는 이제 임프로바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즉흥적인 연주를 그 자리에서 그 느낌대로 하죠. 클래식은 악보가 있잖아요. 악보. 그래서
즉흥성이 클래식에도 존재하긴 하지만 재즈는 대부분 악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악보가 있긴 한데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놓고 그날 상황에 따라 제가 재해석을 하기 때문에 즉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개인의 표현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흑인 노동, 슬레이브 그런 어떤 개념들이 조금 들어있어서 개인적인 자유의 표현, 그 저항, 어쩌면 락 뮤직보다 더 저항성이 큰 음악이기도 해요. 그런 개인의 표현을 중심으로 하고 특히 원류가 이제 흑인들, 아프리카계 흑인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금 최근에는 흑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고 부르고 다시 또 흑인이라고 부르게 이제 좀 약간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흑인 분들이 많이 연주를 하세요. 왜냐면 그분들이 미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억압됐었고 또 노예나 어떤 그런 것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더 심했었어요. 미국 내에서. 그게 지금도 조금 남아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서로 디베이트 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미국계의 아프리카 미국계의 그 분들의 전통 음악에서 발전한 음악 장르이다.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재즈의 장르의 그 정의이고요. 저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 정의는 나중에 나올 건데 저는 여기서 스윙이라는 매개체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스윙이 뭐냐면 추 아시죠? 추를 실을 매달아서 이렇게 딱 돌리면 이렇게 스윙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시죠? 스윙. 근데 그 추를 자세히 보시면 위로 올라갈 때 잠깐 멈춰요. 그리고 또 중력으로 내려왔다가 잠깐 멈추고 올라갔다가 제가 춤추죠. 그래서 스윙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춤을 추게 돼요. 춤. 그래서 스윙이라는 감각은 스윙이라는 개념보다 그 잠깐 멈추는 이 순간의 그 모먼트, 그 순간 다시 내려오면서 또 올라가는 순간에 사람들이 그 그루브라고 하는 그 리듬감을 느끼거든요. 리듬감을. 예. 그래서 그 스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 매개를 통해서 그 스윙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음악, 자유와 소통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이제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윙에 집중하지 않는데 저는 그 스윙에 꽂혀가지고 26년을 어느 날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원래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재즈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정리하고 한국을 떠나는 아마 전날 밤인가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네가 뭘 하러 간다고? 근데 지금 저희 아버지가 8순이신데 제가 26년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러세요. 전화하면 그래서 네가 뭐 한다고?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들어와서 아빠 일 도와라. 뭐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저 스윙에 꽂혀가지고 지금 인생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게 약간 좀 발전된 개념이에요. 제가 이제 제 정의를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기초적인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아서 재즈에는 스윙을 기반으로 너무나 많은 장르가 존재해요. 너무나 많은 장르. 이거를 제가 다 일일이 하나씩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그 스윙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스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윙을 이해하면 몸이 어떻게 되죠? 춤을 추게 춤. 그래서 이 모든 음악은 다 댄스 음악이에요. 다 댄스 음악. 춤. 굉장히 낭만적인 멋있는 음악이죠. 춤. 근데 그 스윙의 그때 당시의 시대 정신, 뭐 유식한 말로 하면은 뭐죠? 독일 말로 하면은 뭐였죠? 자이카이스트. 시대 정신이 붙죠, 거기에. 붙어서 20년대, 20년대 뭐 전쟁상, 그래서 뉴올리언스 재즈 이런 것들, 블루스, 흑인 노예들, 스윙 앤 춤이 들어가는 것들, 20, 30년대 그런 일을 하다가 너무 단순하고 너무 도전이 안 돼서 갑자기 빨리 연주하기 시작한 게 40년대 비밥이라는 장르가 나오고 비밥은 막 BPM, beat per minute 300번씩 막 연주하고 엄청 빠른 연주를 하게 이제 멘털리 굉장히 챌린지도 되고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막 사람들이 했고 그러다가 야 이거 너무 빨라 이거 보이시나요 혹시? 안 보이는구나. 비밥이 1940년대 비밥이 그렇게 빠르게 나왔다가 너무 빠르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쿨 재즈
조금 더 원류에 가깝게 조금 천천히 즐기면서 하자 뭐 그런 식의 쿨 재즈가 나오고 다시 또 거기에 아니야 그래도 옛날 비밥이 좋았어 그땐 나에게 뭔가 공부할 거리가 있었어 야 그러면 비밥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소울 블루스를 섞어보자 그래가지고 만든 게 이제 하드밥 60년대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50년 6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 확 전 세계를 아우르면서 야 다 필요 없어 코드 하나만 연주해 그냥 그냥 코드 단순하게 하나만 연주하고 조금 더 인간 본위의 표현에 더 집중시키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모달 재즈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하게 60년대 이제 전쟁상 자유 베트남 뭐 그런 일들 생기면서 프리 재즈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형식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해요. 재즈도 형식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의 발전, 전기기기의 발전으로 인해서 70년, 80년대에 일렉 기타가 나오고 막 일렉 베이스가 나오고 하면서 이제 퓨전 재즈, 여러분들이 아시는 퓨전 재즈 많이 아시죠? 퓨전 재즈, 락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좋아하는, 저희가 보통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재즈는 스무스 재즈를 말씀하세요. 보통 이 카페에서 저같이 머리 긴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양복 딱 입고 바바바바바 그런 게 이제 스무스 재즈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느끼한 그런 거 굉장히 라디오에 친화적인 이 음악들은 되게 길어요. 재즈 앨범은 보통 한 앨범 제 목소리 너무 큰가요 목소리가? 아니요. 괜찮죠? 제가 재즈 이야기하면 좀 흥분해가지고 그 재즈 앨범은 CD에 한 5곡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요. 근데 보통 가요 옛날에 CD에 막 10곡 그 건전가요까지 하면 11곡, 12곡 들어있잖아요. 근데 재즈는 왜 5, 6곡밖에 안 되냐면 한 곡이 되게 길어요. 한 7분, 8분 막 그렇거든요. 근데 라디오가 이제 발전을 해서 라디오에 틀어야 되니까 저런 스무스 재즈나 퓨전 재즈는 좀 짧죠. 짧게 조금 상업적으로 만든 곳들이 있고 이 또 장르의 발전에는 이제 산업이 붙기 시작하면서 이제 흑인들이 있고 이제 그 흑인들 항상 뒤에는 또 누군가 돈을 버는 제가 뭐 이거를 뭐 네거티브하게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또 이제 백인층이 또 이제 누군가가 프로듀싱하면서 돈을 버는 층이 있고 또 앞에서 연주하는 층이 있고 그래서 그 돈을 버는 자본들이 붙으면서 계속 장르가 발전을 해서 스타도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재즈가 팝이나 그런 것처럼 인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근데 현재는 이제 1990년대 이후로 현재는 이제 컨템퍼러리에서 현 시대 재즈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아우러져서 이제 컨템퍼러리라고 부르는데 저도 이제 컨템퍼러리 재즈를 하고 저는 이제 제 음악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재즈가 기본이지만 이제 제 색깔을 좀 많이 넣는 그런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해는 되셨죠? 이게 근데 이거의 중심은 뭐다? 스윙은 음악의 요소예요. 근데 저는 그게 음악의 요소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스윙을 음악적 요소로 이해해버리면 그 스윙을 할 줄 아는 사람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분리가 돼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좀 기회가 적어져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갑자기 그 미국 분이 딱 한국에 와가지고 전주 대사슴놀이에서 장원을 했어. 예를 들어서 국악을 해가지고 국악을 30년을 판 거야 그분이. 그래서 전주 대사슴놀이에 와가지고 장원을 했어. 그럼 우리나라 분들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분한테? 야 열심히 했네, 노력했네 그러죠. 네 거라고는 얘기 안 하겠죠. 그냥 장하다, 와 진짜 열심히 어떻게 네가 그렇게 했을까? 반대로 말씀하면 제가 재즈를 아무리 뉴욕에서 막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도 내 게 아닌 거예요. 내 음악이 아니니까 생긴 게 다르고 이게 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 진짜 열심히 했다지? 네 음악을 하는구나 라고 말을 듣기가 힘들어요. 그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컨템포러리 재즈는 현 시대에 요즘엔 좀 많이 포함하는 모든 것 좀 포함하는 분위기라서 저희들도 이제 뭐 코리안 재즈, 뭐 K 재즈 그런 식으로 좀 이해도 되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의 중심엔 스윙이 있다. 스윙만 기억하시면 돼요. 스윙. 오늘의 주제 스윙. 자, 그럼 스윙 조금 더 깊게 들어갈게요. 조금 더 깊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윙은 그냥 단순한 그 음악적 요소가 아니고 그 스윙은 하나의 bonding agency, 영어로는 bonding agency라고 부르는데 매개체를 함께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본드 같은 거예요. 본드, bonding agency, 본드 같은 건데 뭘 연결해 주냐면 연주자, 그리고 관객, 그리고 그 연주 공간,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 그날의 날씨, 뭐 그날의 예를 들어서 그때 뭐 사회상이 혼란하다고 그 사회상, 그 모든 것들을 스윙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게 약간 하나가 됐을 때, 그 일치가 됐을 때 사람들이 약간 무아지경에 들어가요. 그 공간 속에서, 그 연주 공간 속에서. 그래서 그 스윙이 단순히 그냥 스윙의 의미보다 이 모든 환경들, 내가 연주하는 조건들, 오늘의 내 컨디션들, 사회상들 다 묶어둔 하나의 요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사람을 춤추게 만든다. 춤은 언제 추나요? 슬플 때도 추죠. 기쁠 때도 추고. 우리나라는 특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K-pop 데몬 헌터스에는 악귀를 쫓기 위해서 춤을 추고, 우리나라는 기쁘면 무조건 췄죠. 슬퍼도 춤을 춰요. 그 마더 보셨죠? 봉준호 감독님의 마더 보시면 김혜자 선생님께서 막 춤추시잖아요. 약간 정말 이상한 그 느낌으로 막 춤을 추시는 그 춤이 음악의 기본이거든요. 춤을 못 추게 하는 음악은 저는 개인적으로 춤이 음악이 아니다라고 가감히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그 음악이라는 힘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 스윙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는 음악적 느낌이며 궁극적으로 스윙 때문에 사람을 춤을 추게 만든다. 그래서 그 춤과 스윙이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여러분들 재즈 하면 진짜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혹시 제가 한번 아까 교수님 하시는 서베이를 좀 설문조사 한번 해볼게요. 나 저기 음악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나 음악적인 지식이 너무 없고 나는 완전 뭐랄까 음치에다가 나는 뭐 재능이 없어. 한번 괜찮습니다. 예, 저도 그분들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있어요. 근데 음악을 그분들 중에 그래도 난 음악이 너무 좋아. 혹시 계세요? 그래도 난 음악이 좋아. 근데 노래방 가서 아이 괜찮아. 옆에서 뭐라고 막 그래도 괜찮아. 아니 저희 와이프 뭐 죄송한데 와이프가 들으면 좀 싫겠지만 저 와이프는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 와이프는 그 톤데프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슨 음을 부르는지 모르는 그 사람인데요. 노래를 막 해. 너무 멋있는 거야. 근데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좀 자중을 했으면 좋겠죠.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노래를 잘한다라고 솔직히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할 수는 없고, 저 와이프가 이마가 되게 예뻐요. 이마가 예쁘고, 이마가 반짝반짝 빛나요, 항상. 그래서 노래 부를 때면 제가, 노래를 잘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야, 오늘따라 네 이마가 너무 빛난다. 야, 네 이마가 너무 멋있다. 그럼 알아들어요. 그만하라는 소리구나.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과 산다는 게 조금 스트레스죠. 자,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조금 어렵게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윙은 그냥 음악 자체 리듬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냐면, 아까 손을 드셨던 음악의 음자하고 나는 상관없지만 난 음악이 좋아. 근데 가슴 한켠에 그 재즈란 게 나한테 너무나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왠지 그 느낌. 나도 한번 해보면 또 혼자라도 방에서 누가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이제 그러겠죠. 야, 네 이마가 오늘 너무 빛난다.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 꿈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학교에서 하는 작업이 뭐냐면, 재즈라는 음악 자체를 음악 안에 국한시키지 말고 약간 그 컨텍스트를 좀 맥락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즈를 저는 음악 장르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저는 말을 하거든요. 재즈는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재즈가 라이프 스타일이 되면 누구나 다 재즈 뮤지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재즈 음악가가 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세 가지,
우리가 매일 세상을 살면서 갖는 세 가지 요소가 재즈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즉흥성. 우리 인생은 즉흥성의 집합체죠. 그렇잖아요. 야, 사발면 먹어야 되는데 젓가락 안 갖고 왔네? 뭐 어떻게 하세요? 나뭇가지 뜯지 우리는. 즉흥성. 표가 없네? 오늘 어디 왔는데? 즉흥성. 좀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 유도리, 우리나라 말하면 유도리가 있잖아요. 그 즉흥성이 있거든요. 그 라이프의, 삶에서 즉흥성을 떼고는 말할 수 없죠. 그죠? 인정하십니까? 즉흥성은 존재한. 자, 상호작용. 나와 너. 그죠? 나와 사회. 또 나와 나를 보는 나의 모습. 이 상호작용, 인터랙션은 어디서나 존재하거든요. 그걸 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인생에서. 자, 내가 밥을 먹을 때 상호작용 어떻게 일어나요? 밥을 먹을 때. 내 밥과 나. 야, 오늘은 밥이 잘 됐네. 밥을 만든 사람과 나. 또 와이프 얘기 좀 하면 저희 어머님께서 음식을 좀 못하셔서 저는 그 음식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 어머니가 이제 음식을 열심히 하셨지만 맛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영양가와 맛은 다르다. 이제 저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는데 그래도 항상 따뜻한 음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음식이라는 건 따뜻하면 된다. 아니 그렇잖아요. 왜냐면 맛이라는 걸 제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와이프 결혼을 했는데 이제 와, 음식의 온도가 진짜 끝내주는 거야. 맛은 존재하지 않아. 근데 온도가 너무 좋아. 예. 그래서 그 관계, 와이프와 나와 음식. 저는 그걸 이제 장점만 보는 거죠. 계속 장점만 보는 거죠. 그 상호작용을 뺄 수 없죠, 인생에서. 예? 혼자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영감. 제일 중요한 건데. 매일 영감 받으시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감이라는 게 뭐예요? 아이디어. 그래. 잠깐만. 내가 가스불을 껐다는? 껐냐? 껐지. 저는 그것도 영감이라고 생각해. 아이디어. 계속 뭔가 아이디어가 생각나잖아요. 계속 생각나는 거. 그게 이제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이제 가치가 없는데, 어느 순간 그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변하게 하기도 하거든요. 진짜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감 속에 살아간다. 그 아이디어, 인스피레이션 속에 살아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즈에서는 연주를 할 때 즉흥성이 꼭 있어야 하고, 그 뮤지션들과의 상호작용이 꼭 있어야 하고, 그리고 계속 서로에게 영감을 받아요. 계속 영감을 받아요.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쵸?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그루비하다 그래요. 그루비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기분 좋다. 모든 게 다 들어맞는다.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모든 게 딱 맞아. 뭐죠? 아구가 맞다. 아구가 딱 맞아. 오늘따라. 제가 그 미국 출판사에 이메일을 해서 그루브의 뜻은 이제는 우리나라 말로 아구가 맞다라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완벽한 표현입니다. 아구가 맞으면 어때요? 기분 좋지. 그럼 몸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춤을 춰요. 춤이 뭐다? 스윙. 이 세 가지 요소가 그루비 하면 스윙이 존재하게 되고, 그럼 내 인생이 좋아. 그래, 나도 재즈의 요소를 가지고 있네. 그래, 연주를 못할 뿐이지 나는 재즈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왜냐면 이걸 세 개를 빼면 재즈가 아니니까. 아니에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재즈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재즈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서 더욱더 전문가가 되실 거예요. 그 연세가 드시면서 오는 연륜, 그 즉흥성, 아무도 못 따라가지. 그 상호작용, 벌써 그 아우라 하나로 탁 나타나는 순간 모든 게 잠재우는 분들 계시잖아요. 연륜, 그 영감, 저희가 말한 그 영감이 아니라 영감. 아시겠죠? 그래서 스윙이란 개념은 그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그루브라는 개념으로 확장되는데, 그 그루브라는 것은 모든 것이 아구가 맞는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재즈를 하는 거다. 그 아구가 맞는 그 삶.
그 경험 한번 하면 어때요? 그 중독성 있거든. 아구가 딱 맞아. 그 중독성. 그것 때문에 저도 몰랐는데 그 중독성, 그 아구가 맞는 것 때문에 아마 제가 지금까지 재즈를 하고 있는가 봐요. 포기를 못 하겠어요, 그거를. 근데 그거를 좀 인생으로 확장을 좀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스윙을 조금 이해하셨나요? 스윙은, 자, 다시 말하면 음악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그 세 가지 요소는 즉흥성, 상호작용, 영감. 이 모든 게 아구가 맞으면, 내 인생이 그루비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 어떻게 돼? 춤춘다. 그게 재즈의 개념이에요. 모든 음악도 마찬가지지만 재즈가 특화되어 있어요. 거기에 특화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저의 정의입니다. 저의 정의. 이제 레이설의 정의인데 제가 교수님한테 배웠어요. 근데 교수님이 놀란 게 뭐였냐면 교수님은 자기 철학을 하시더라고요. 네. 대부분 철학과 교수님들은 이제 칸트나 니체 얘기를 대신 전해 주시는데 교수님 자기 철학 하시는 걸 보고 나도 내 재즈를 하는 사람인데 연락 한번 해봐야겠다. 동급인가? 내가 같이 하면서 감히. 근데 저는 제 재즈를 하고 완벽하게 전 제 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저의 아구. 아구찜을 좀 이거 아재 개그. 네. 자,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 이해하고 최적화를 사용할 수 있다. 재즈는 스윙, 사회문학적 최적화, 아구. 아셨죠? 이건 저의 정의입니다. 근데 누가 말하면 대답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버클리에 교수가 하나 있는데 이러더라. 그렇게 말씀하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재즈 강연인데 재즈를 안 들을 수 없으니까 제가 곡 하나를 해드릴게요. 이거 하드밥이에요. 하드밥. 아까 말씀드린 하드밥이 뭐냐면 어렵게 만든 거를 조금 그래도 좀 쉽게 해줘. 그래서 소울과 블루스를 조금 섞어가지고 연주하는 곡을 조금 제가 들어보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 어떻게 인터랙션하고. 들으실 때는 좀 고개를 좀 이렇게 하시면서 리듬을 스윙 이게 중요해요. DJ처럼 싹 주는 게. 좀 느끼셨죠? 굉장히 날것. 이게 이제 아트 블레이키라고 이제 그 하드밥의 완전 전문가인데 60년, 50년, 60년, 70년대. 그 날것. 그 인생 표현하고 막 그런 거 스윙, 찰랑찰랑. 아주 멋있는 그런 거예요. 잠깐 이제 이건 재즈의 뭐 대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거. 자, 이제 이 강의의 제 하이라이트인데 이게 뭐냐면 자, 그래 저희가 조금은 재즈를 이해했어. 그래 스윙, 오케이, 아구, 야 오늘 아구 최고의 발견. 아구 좋아. 그러면 재즈에는 사랑을 빼곤 재즈도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랑. 왜냐? 특히
특히 우리나라는 재즈가 약간 사랑과 연결돼 있죠. 이제 프로포즈 할 때 재즈 막 딱 틀고 또 프로포즈 하잖아요. 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좀 어두운 얘기를 이제 사랑을 가지고 조금 풀어볼게요. 어두운 얘기가 왜냐면 40년대, 50년대, 60년대 재즈가 한참 미국을 휩쓸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 뮤지션들은 다 재즈 뮤지션들이 제일 탑 셀레브리티 우리나라처럼 연예인처럼 막 그런 대우를 받았던 때였는데 그때 미국의 헤로인 광풍이 불어요. 헤로인 광풍. 헤로인 아시죠? 헤로인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마약인데 그게 히로뽕인가 같은 그런 헤로인인데 헤로인 광풍이 불어서 대부분의 재즈 뮤지션이 마약에 중독되거나 마약으로 요절하거나 그게 흑인들 사회를 완전 다 휩쓸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걸 지금 이제 사랑으로 좀 풀어볼게요. 사랑으로 왜 그랬어야만 했는가. 왼쪽은 빌리 할리데이라고 하는 재즈 뮤지션인데 이분은 한국에서 유명해요. 음악을 좀 들으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한국 분들이 아는 여자 재즈 보컬의 표준상이 이분이에요. 이분. 그 짙은 스모키한 어떤 목소리, 남성 같은 목소리에 깊은 바이브레이션을 하시면서 막 부르시는 어떤 그런 빌리 할리데이라는 분이 계시고 이분은 레스터 영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그때 당시에 테너 색스폰 하시는 분인데 지금 이 사진은 좀 옛날 사진 제가 젊은 사진 못 찾았는데 되게 잘생기고 조금 혁명가 재즈에서는 혁명가처럼 많은 것들을 개발하신 한마디로 두 분의 연예인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빌리 할리데이는 1915년생 그리고 레스터 영은 1909년생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리고 비슷할 때 데뷔를 했어요. 두 분이 1933년 즈음에 두 분이 데뷔를 했고 그때 이분이 18살 이분이 24살 그래서 제일 꽃다운 나이에 두 분이 데뷔를 해가지고 그때 그 미국 재즈계를 휩습니다. 완전히 이분의 보컬 스타일 이분의 새로운 그 연주 방식 또 수려한 외모 매너 너무 좋은 근데 헤로인 광풍이 확 부는 거예요. 불어가지고 특히 남자 재즈 뮤지션이 이제 거기에 많이 휩쓸렸어. 그래서 레스터 영이 어느 날 갑자기 한 1940년 정도에 그러니까 레스터 영이 한 40쯤 됐었을 때 사라져요. 이분이 재즈계에서. 근데 이분이 한참 유명했을 때 무슨 루머가 있었냐면 빌리 할리데이, 레스터 영은 둘 다 어리고 음악도 잘하고 유명하고 그러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군중들이 말할 때 스캔들 약간 야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사귀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매체들은 그걸 좋아하잖아요. 막 스토리를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야 둘은 분명히 사랑했네. 둘이 같이 셀레브리티는 사랑 안 할 수가 없겠지. 그러면서 막 루머가 막 있고 실제로 이제 빌리 할리데이가 되게 레스터 영을 막 오빠로 따랐겠지만 진짜 두 분이 사랑하는지는 몰라요. 지금도 모르는데 갑자기 어느 날 레스터 영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헤로인 중독으로 연주를 못하게 됐을 것이다. 그러다가 한 10년 정도 뒤, 한 정확하게 얘기하는 내가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는데, 한 15년, 10년, 15년, 20년, 그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 이분이 안 계시다가 이분이 나타났어요. 레스터 형이 나타났는데, 그걸 누가 성사시켰냐면, 빌리 할리데이도 이제 헤로인에 조금 이제 중독이 돼 있었고, 그리고 이분은 FBI의 그 추적도 막 받고 하여튼 인생이 되게 힘들게 사는 건데, 레스터 형도 옆에 없고, 근데 이제 어떤 그 미국의 TV 쇼의 프로듀서가 레스터 형을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레스터 형을 불렀어. 누구 쇼에 불렀냐면 빌리 할리데이 쇼에 부른 거예요. 빌리 할리데이가 게스트로 나오는 그 쇼에 빌리 할리데이한테 말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장난 아니죠. 그 상상이 되세요? 빌리 할리데이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 물론 막 사랑한지 안 한지 우린 모르지만 누구나 다 사랑했을 거라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오빠, 그 자기 어떻게 보면 멘토인데 사라졌는데 어디서 죽어나 살았는지 모르는데 이 프로듀서가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일도 한 거지만 이제 돈 때문에 했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비디오가 있어요. 그 촬영한 비디오가 있는데 제가 그걸 틀어드릴게요. 이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비디오에
빌리 하이디가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막 부르고 한 명씩 일어나서 솔로를 해. 색스폰 솔로를 하는데 그때 두 번째 레스터 형이 일어나니까 빌리 하이디의 그 눈빛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세요. 한번. 그 눈빛이 한번 내가 말 안 할게. 한번 보세요. 네. 이분 아니고 이제 솔로를 하죠, 이분이. 이분이에요. 보셨어요, 눈빛? 뭐라 하는 것 같아요? 꿀도 떨어지죠? 근데 고객, 너 도대체 어디서 뭐 했니인데, 그래, 이해한다. 이게 언제냐면, 1957년 12월 8일, 이게 이제 그 쇼예요. 57년. 그리고 59년도에 레스터 형이 먼저 사망하시고, 4개월 뒤에 이분이 사망하세요. 2년 뒤에. 같이 돌아가세요. 헤로인 중독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하나의 단편적인 예인데, 재즈는 서민의 음악이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노동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지만, 재즈는 서민의 음악이다. 그 서민이라 함은, 매일 그 삶에서 스트럭을 하면서, 삶에서 고통 겪으면서, 그 삶의 의미를 찾아가지만, 한편으로는 그 환경과 어떤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집? 군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유명하고 막 셀레브리티인데 불구하고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굉장히 억압을 받는데,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심하게 인종차별을 당해요. 그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헤로인, 그리고 그 문화에 대한 어떤 그런 막 그 도전, 그리고 자기가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한 모습들까지 그 마약에 어떻게 찢을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들,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고 대부분 요절하시고, 그래서 이게, 하지만 이분들이 음악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 그 눈빛에 보시지 연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때 보이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로 이게 멋있다고 생각하면 좀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래, 저게 인간 본의의 모습이지. 나도 그러지 않나. 저도 한 통 우리 여동생한테 못해가지고, 여동생 관계가 좀 안 좋은데, 못해가지고 계속 오해만 쌓이고, 이렇게 한번 고개 끄덕이고 하면 끝날 걸 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하는 게 저한테는 재즈입니다. 자, 그 다음은 빨리 제가 진행을 드리면, 자, 이제 헤로인 중독의 폐해예요. 이분 챗 베이커라는 분이신데 이렇게 변했어요. 물론 연세가 드신 것도 있지만 이분도 10년 사라지셨죠. 이분 이제 되게 유명한 챗 베이커라고 트럼펫 주자인데 이빨이 부러져가지고
길에서 누구한테 맞았나 해서 이빨이 부러져서 트럼펫 못 불어가지고 10년 동안 사라졌다가 틀리하고 나타나가지고 이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막 그 경악을 했었었죠. 이분이 굉장히 좀 수려한 이런 분이셨는데 이 헤로인의 폐해들 너무 뭐랄까 가슴이 아픈 거죠.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게 또 존재하니까. 두 번째는 빨리 제가 하면 이분은 좀 다른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분도 이탈리아계 재즈 기타리스트 팻 마티노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흑인이 아니고 백인인데 이분이 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분은 이분도 그 흑인 스타일이 아니라 유러피언 스타일의 재즈 이게 약간 조금 더 정제돼 있고 약간 재즈도 그 재즈 안에 갈리는 게 있는데 좀 소피스티케이트하고 음악을 읽을 줄 알고 하모니 교육을 받은 사람의 연주와 그냥 길에서 배운 사람의 연주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저희는 길에서 배운 사람의 연주를 공부하러 가는 거고 공부를 통한 재즈를 하는 건 한국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스트릿 음악을 배우기 위해 저희가 가는 건데 이분은 이제 굉장히 엘리트 기타도 너무 잘 치지만 엘리트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뇌종양에 걸려요. 뇌종양.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 근데 수술이 잘못돼서 기억을 잃어요. 예, 완전히 기억을 잃어요. 완전히 기억을 잃어서 자기가 기타리스트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재활을 하는데 자기가 그동안 냈던 CD들을 다시 들어서 다시 기타리스트가 돼요. 그 레벨보다 더 훌륭하게. 그래서 이분은 약간 그러니까 뭐죠? 정신 의사들의 그 연구 과제예요, 이분은. 어떻게 인간이 그 기능, 그 재즈의 영감과 기능 같은 거 다 잃었는데 다시 나이 들어서 연습을 통해서 그 예전 레벨부터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그러니까 이분은 피를 흘리면서 하셨겠죠. 피를 흘리면서. 그래서 이분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들한테는 그러니까 뭐랄까 이분 얘기하면 핑계를 댈 수 없죠. 아 연습하기 힘들고 뭐 재즈가 어렵고 야 팻 마티노 앞에서 지금 연습 지금 장난해 50,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시작해서 그 예전 걸 넘었는데 그래서 이분도 한번 나중에 한번 기억해 주세요. 팻 마티노 인간 승리 그리고 재즈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예전보다 더 깊은 음악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뭐랄까 이것도 인간 본의 어떤 그런 존재 자기 존재에 대한 확인 그런 것들을 계속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도 제가 하나 비디오를 준비했는데 이분은 이제 1980년도에 회복하고 나서 이제 써니라고 하는 음악을 없는 데서 연주하시는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스타일의 음악 하시는지. 이 노래 아시죠? 가운데 치시는 분. 제 기억으로 아마 이분이 이게 1980년 공연인데 1977년도에 수술하시고 기억 잃고 이제 재활하고 나서 아무튼 다시 기타 다시 배우고 뭐 그럴 때였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분은 되게 맛있게 연주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맛있게. 이 노래 옛날에 우리나라에 개봉했잖아요. 그 노래 영화 있죠. 영화 써니인가? 그 노래예요. 그 노래인데 뭐 이렇게 대중적인 것도 많이 하시고. 자, 이제 짧게 제가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자, 그럼 너는 뭐 하는데? 이제 질문이 나오죠. 야, 너 웨이브 순창 설신데 너는 도대체 무슨 재즈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 말씀하셨던 그런 재즈하고는 비슷한 걸 하지만 저는 제 음악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저한테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노동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즈는 서민의 음악을 한다. 재즈는 내 9시간, 뭐 10시간, 11시간의 노동, 그 노동의 마지막 순간 그 한 잔의 맥주로
나의 스트레스를 풀고 그리고 내일을 위해 희망을 갖게 하는 음악이어야 한다. 그게 우리 교수님의 이제 철학. 그게 제가 이제 그걸 직접 전수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의 연주는 굉장히 세요. 센다는 게 무슨 냐면 톤도 두껍고 굉장히 거칠고 세.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막 계속 주는 음악을 저는 하거든요. 이제 그게 하나의 음악 장르를 제가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애도. 이제 저희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음악극도 이제 저 어머니를 애도하는 거를 시작해서 저 어머니는 이제 자살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살 예방 방지 관련된 거를 저는 굉장히 오랫도록 그런 어떻게 재즈를 통해서 애도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작품으로 계속 하고 있고요. 제가 제 곡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근데 이거 이제 들으시면 저건 재즈가 아닌데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애도 음악의 하나. 제가 살짝 제 비디오 보여드리면 요번에 우리 그 공연하는 23일날 하는 거 제가 리허설을 했거든요. 근데 리허설 클립을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대충 음악이 좀 뭐랄까 되게 거칠고 속을 막 후벼파는 음악을 저는 하거든요. 요번에 광주에서 쓴 곡들입니다. 이 곡들은 다. 이제 단순한 멜로디를 계속 반복하고 멜로디를 이제 왜 그러냐면 저는 저희 어머니가 기억할 수 있는 멜로디만 써요. 어머니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멜로디. 근데 엄청나게 연주하기 어려운 구조. 그래서 뮤지션들이 터치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지만 멜로디는 너무나 쉽고 단순해서 우리 어머니가 기억할 수 있을 만큼. 그게 이제 저의 음악 방식이고요. 제가 이제 제 대표곡 중에 우리 어머니 애도했던 음악 중에 하나를 잠깐 들려드리고 이게 이제 제가 추구하는 음악인데 저는 이제 언어를 이번 음악극의 제목이 언어의 감옥이에요. 언어의 감옥. 우리 박근혜 교수님 우리 대화하면서 갑자기 그래 그거지. 언어의 감옥이다. 어쩌면 우리 엄마한테 죽음은 감옥의 해방일 수도 있어. 우리 어머니는 글을 읽고 쓸지 모르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막 연구를 했다가 그런 류의 곡을 하는데 이 곡이 2022년도에 제가 발매를 한 건데 앨범에 이제 있는 곡인데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음악은 되게 신기한데 한번 들으실 거예요. 한번 들려볼게요. O amor tão pouco sabe de mas sou aprendiz e algo me diz que o brilho desse seu
이런 음악을 이제 저는 하고요. 약간 재즈 들었을 재즈는 아닌데 화성과 뭐 그런 건 재즈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의 감옥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저한테 저는 포르투기스 그러니까 브라질 말하고 스페니쉬를 제 주 언어로 곡을 작업을 하는데 왜냐면 제가 그 언어를 모르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글을 몰랐잖아 한글을. 그 느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모르는 언어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엄마가 느꼈던 그 어두움, 글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 어두움을 느끼는 방법은 제가 전혀 모르는 언어로 하자. 그래서 포르투기스랑 이제 스페니쉬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 가사에는 가사의 뜻은 알죠, 제가. 아니, 가사의 의미는 알죠. 내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뜻은 들어있지만 이제 그 단어를 제가 모르니까 이해는 못하지만 제가 그 단어를 몰라도 그 단어는 뜻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음악계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 언어를 하나의 그 껍데기, 하나의 쉘로 보고 그 안에 그 의미들은 내 껍데기를 모른다고 해서 그 의미가 퇴색되지는 않는다. 그게 음악으로서 더 어쩌면 그 의미를 더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 작업은 다 계속 이 언어로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한글로 작업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용기가 좀 생겨서 그 뜻을 그대로 한번 다 느껴보고 싶어서 이번에 광주에서 쓴 곡들 이런 곡을 또 썼는데 이제 나올 건데 그건 이제 한글이에요. 가사가 한글. 제가 처음으로 이제 50이 넘으니까 좀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이렇게 페이스할 수 있는,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애도 음악과 노동요를 이제 주로 하고요. 이제 요게 아까 말씀드린 그 웹사이트 방금 들으셨던 웹사이트이 있어요. 수 어프렌디스라고 하는 웹사이트인데 제가 어머니를 위한 16개의 에세이를 써가지고 그거를 이제 포르투기스로 다시 만들고 그거를 사진을 찍고 그런 식으로 수 어프렌디스는 브라질 말로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저 어머니는 나의 선생님이셨거든요. 그 언어의 감옥은 이제 이번 23일날 발표하는 쇼케이스의 그 제목이 언어의 감옥. 거기도 이제 우리 박근규 씨 모시고서 재밌게 놀 건데 이제 이번에 만든 7곡이 이제 선보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보통 하는 것들 괜찮죠? 음악도 멋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30초 동안 제가 랩업을 하면 스윙 아시겠죠? 라이프스타일. 여러분들은 모두 뭐다? 재즈 음악가예요. 왜? 우리는 아구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 아구를 위해서, 그 순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재즈를 같이 확장하자. 그런 걸 하고, 또 이제 뭐 미국의 헤로인의 문제들,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에도 이제 마약과 동떨어지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이제 저의 음악을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